자, 지금 일단 7 월의 금리 가능성이요. 이제 이번에 사실 90% 이상이 나왔다가 81%, 그러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이 나왔다가 지금 81% 까지 어 소폭 낮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 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앞으로 나오는 매크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우리가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늘 이 선반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해 남은 금리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중요하게 봤던 시점이었는데 9 월의 금리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70% 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9 월의 금리 가능성을 거의 반 이상 70% 가까이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의 증언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파월 의장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바짝 당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크립토 시장도 그래도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오늘의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포 탐욕 점수가요. 진짜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예요. 어. 지금 48 점까지 무려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 37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네. 드렸는데 그래도 공포 상태에서 다시 중립 상태로 넘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시장이 급변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점수가 지난주에는 48점 그리고 오늘도 48 점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해 주고 있지만 그 일주일 동안 너무나도 많은 전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나도 심한 상태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볼륨 같은 경우에는 24 시간 거래량이 20% 가량 빠졌고요. 시가총액은 그래도 0.98% 늘어난 상태라는 거. 그래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지금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강세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이 비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16 점이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알트코인이 좀 시가총액이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붙음에 따라서 음. 18 점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실 텐데 제가 어제 30일 이평선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잖아요. 네. 다행히 또 종가 마감 기준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30일 이평선을 뚫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시 하락할 수는 있겠죠. 만약에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은 30일 이평선 아래로 이런 식으로 뚫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도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30일 이평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 자체가 다시 횡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다시 하락 국면에 우리가 접어들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시점이 구간이 여기 같아요. 이제 전 저점을 어떻게 갱신하고 올릴 것이냐가 굉장히 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종가 마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 물론 이렇게 꼬리를 달고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어. 했지만 네. 그래도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항상 차트를 봐 주셔야 한다는 거. 결론은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론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금 30일 이평선 위를 뚫고 지금 움직여 주고 있고 앞으로 여기서 중요한 추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다시 내려오면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를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단을 막고 상단을 막고 상단 추세로 가려면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돼 줘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대한 추세가 나올 때까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봉 차트를 한번 살펴드릴 텐데 보시면 어제 파월 의장의 연설 직후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미증시와 연동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전망, 그리고 현금이 얼마나 시장에 풀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온 직후에 이런 식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반응을 음. 하면서 위로 올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워낙 파월 의장이 그동안 매파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가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시장의 점유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65%를 차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구간이 급격한 속도로 나와 줘야지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 여전히 너무나도 도미넌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음. 도미넌스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때를 한번 노려 보셔야 해요. 자, WTI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JP 모건이 말했던 $130는 가지 않았고 다행히 지금 $62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꽤 심했어요. 그래서 이 유가로 브렌트유로 WTI로 선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뭐랄까, 이번 중동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비트코인이 아니었나, 우리 크립토 시장 투자자분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미증시는 생각보다 개장 직후에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았고 약간 총대 메고 이렇게 맞아준 음. 느낌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뭔가 시장에서는 숏 하시는 분들을 다 위아래로 털기 위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크게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 ETF 유입량을 한번 살펴드릴 텐데 도리어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487만 달러가 하루 만에 비트코인 ETF에 유입이 됐고, 그리고 우리 하나로 치자면 67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에서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일 때, 그리고 중동 리스크가 나올 때 도리어 물량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고, 리테일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소액 투자자분들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험할 때 공포의 사고, 음. 뭐 우리가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지만 기관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동 리스크가 일어났을 때 도리어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심리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